저에게는 중학생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저번 주말에 집에 올라갔더니 이번 체육수행평가가 배드민턴이라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심심하기도 하고 뭐 할 것도 없고 동생도 도와줄 겸 주말 내내 동생과 배드민턴을 쳤어요. 아직 난 잘할 수 없다네. 그런데 이 배드민턴이 말이에요. 처음 쳐보면 쉬운 것 같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게 타이밍을 못 잡아요. 위로 붕 뜬 공을 보고 있으면 높이 뛰고 또 높이 팔을 들어도 셔틀콕은 더 위로 스쳐갈 때가 있죠. 고독 따윈 두렵지 않다네. 그럴 때는 너무 높아 라면서 공을 탓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빨랐던 건 아닐까요? 채가 닿지 않을 만큼 공이 높이 뛰었다면 나에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마음만 앞서서 공을 칠 게 아니라 공을 기다리면서 한 박자 늦춰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더 복잡하신 분들, 여기 작은 책방에서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래간만인 만큼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우리들만의 작은 책방, 어서오세요. 여기는 박동우의 작은 책방입니다. 난 달라진 거 하나 없네. 변하는 건 세상뿐이래. 이대로는. 안녕하세요. 유니스타 여러분의 인생책을 알아보는 박동우의 작은 책방, 오늘의 손님을 소개합니다. 이분 처음으로 우리 방송 최초죠? 네, 여성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 상큼한 보조개가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기로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유명하시다고 해요. 자, 그럼 얼른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1호학번이고요. 김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희 책방 손님으로 모시게 된 과정이 굉장히 특이하다 들었어요. 특이하게라니요? 보통은 이게 구글 시트로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고 이제 게스트로 모시게 되거든요. 정말요? 저는 그 엠프2 강의 시간에 갑자기 작가님이 오셔서 번호를 물어보시더니 라디오 방송 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작가님이 원래 그렇게 막 즉흥적이신 분은 아닌데 윤주 씨가 되게 탐나셨나 봐요. 사실 들은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윤주님을 아는 친구분들께 뭐 윤주님께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탐났나 봐요. 혹시나 당황스러우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괜찮아요. 맛있는 음료수도 사주시고 재밌었어요. 네. 작가님이랑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좋게 생각해 주신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길거리 캐스팅 당한 여자 윤주 씨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저희 인생책은 신경숙 작가님의 엄마를 부탁해입니다. 엄마를 부탁해. 이 책은 한동안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책이기도 하죠. 저도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저 중학교 때였나요? 학교 필독서나 권장도서였던 것 같아요. 정말요? 진짜 유명한 책이긴 하죠. 네.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윤주 씨가 소개해 주시는 엄마를 부탁해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책은 언제나 항상 옆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사라지면서 엄마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엄마는 실제적으로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처음으로 진짜 엄마를 알게 되는, 책 속에서 보면 엄마를 집이라 생각하고 아버지는 언제나 집을 떠날 수 있지만 정작 어머니는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말이 나와요. 엄마라는 사람이, 또 아내라는 사람이 한 여자고 자기 의사가 있는 인간이면서 어린 시절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맞아요.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좋아요. 윤주 양에게 이 책이 왜 인생책이에요? 많은 책을 읽고 울어봤지만 울고 난 뒤 1년 후에도 기억이 남는 책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시간이 지나도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행동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변화를 줬던 책이라 인생책으로 뽑았어요. 어떤 책보다 윤주 양에게 읽고 난 뒤 여운을 오랫동안 주었던 책이어서
그러면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와닿았던 구절이 있어요?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는데 엄마와의 관계를 가장 잘 알거나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말로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생각하게 됐나요? 네. 윤주 양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제 어머니요. 엄청 소녀 같으신 분이에요. 소녀 같으신 분? 네. 그리고 제 베스트 프렌드예요. 어. 상처받은 일 있거나 기쁜 일 있을 때 가장 먼저 말하고 서로 위로해주곤 해요. 엄마는 주로 아빠 욕을 하시죠.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점이죠. 아빠 역으로 시작하는 거. 근데 소녀 같으신 분이라 했는데 아빠 역을 하시나 보네요. 뭐 그런 소녀 있을 수 있죠. 네, 좋아요. 네. 베스트 프렌드라는 말을 이제 쓰시는 걸 보니까 정말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네, 여기 와서도 하루에 3-4번씩 전화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하루에 3-4번씩이요? 네. 저는 한 학기에 3-4번씩은 하네요. 자주 연락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윤주 양도 또 몇 년 후에 결혼을 할 거고 뭐 한 아이의 또는 한 가정의 엄마가 될 텐데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저희 엄마처럼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제가 만약 딸이 생기면 딸이 저한테 남자친구 고민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남자친구 고민까지? 네. 윤주 양은 남자친구 얘기 어머니께 자주 하세요? 제일 많이 말해요. 엄마가 매일 헤어지라고 해요. 모든 딸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윤주 양이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는 소중한 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드린 질문이 은연중에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떠보는 질문이었는데 있으신가 봐요. 네.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게 이제 아이에게 엄마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윤주 씨가 바라는 남편상 뭐 이상형이 있나요? 일단 책 속의 아버지는 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장면으로 말씀드리면 네. 매일매일 밥 먹고 난 뒤에 가위바위보로 설거지할 사람 정하는 분위기의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요. 밥 먹고 설거지를 이제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그런 굉장히 상큼 터지는 그런 분위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의 남자친구분은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뭐 약간 좀 무뚝뚝한 분이신가 봐요? 제가 안 말해도 자진해서 설거지할 것 같아요. 나 미치겠네. 오늘 방송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갑자기. 염장을 다 지르시네요. 자, 좋아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네. 좋아요. 윤주 양은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여기서 울산에서 강원도 가기 진짜 힘든데. 네, 그럼 집을 네. 말씀하세요. 한 달에 1번, 2번 가긴 하지만 집은 항상 그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을 그립게 만드는 기억들,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겠는데 기숙사에 있을 때 뭐 문득 떠오르는 엄마에 관한 에피소드나 추억거리 같은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님이 진짜 요리를 잘하시고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뭐 비 오는 날이면은 저녁으로 감자전 해주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어머니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맛있고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비 올 때면 어머니 생각이 좀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아빠 역할 것 같은데. 소녀 같은 분의 아빠요. 뭔데요? 저희 집에 마당이 있거든요. 네. 제가 참외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엄마한테 마당에 참외를 심자고 했어요. 네. 그래서 새 뿌리를 마당에 심었는데 네. 엄마가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우셨어요. 네네. 그런데 아빠가 두 뿌리를 밟아서 부러뜨렸어요. 어이구. 그래서 엄마가 잘라진 뿌리 들고 저한테 반나절 동안 욕을 한 기억이 계속 떠올라요. 소녀 같으신 분이 뿌리가 부러져서 반나절 동안 욕을. 근데 진짜 굉장히 귀여우신 분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네, 진짜 웃겨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드릴 질문은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이 책을 인생책으로 뽑으신 만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책의 저자이신 신경숙 작가님이죠. 그분께서 최근에 표절 시비에 오르셨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여기 소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했어요. 그런데 작가님의 표절 시비를 떠나서 네. 일단 이 책이 저희 인생책인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맞아요. 저도 엄마를 부탁해는 정말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책이잖아요.
이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신경숙 작가님을 좋아하게 되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인지 저는 표절 후 작가님의 대처에 조금은 약간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게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작가였었더라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렇죠. 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아이디어인지 책에서 읽었던 건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일단 표절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변 분들이 말하기를 윤주양이 정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셨어요.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아, 요즘 보면은 제 주위에 독서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가을하면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독서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좀 더 독서에 애착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의 관심 분야의 책을 먼저 읽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책을 먼저 읽어보지 않아도 자기 관심 분야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는지요. 학교나 청춘을 그린 성상소설이 맞는 사람이 있고 네. 저처럼 판타지 소설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 등등 각자의 관심 분야에 맞는 책으로 시작해야 오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서관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저희 학교 도서관이 분야별로 정말 잘 분류되어 있어요. 맞아요.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가족 얘기면 가족 얘기, 그리고 또 작가님별로도 잘 구분되어 있고요. 관심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윤주 씨 관심 분야는 판타지 소설이 되는 거네요? 네. 아, 부끄럽네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판타지 소설 좋죠. 왜? 그럼 해리포터도 이제 너무 상투적인가요? 해리포터 저도 해리포터 진짜 좋아했거든요. 사실 판타지 소설하면 저는 독서를 잘 안 해서 해리포터밖에 없기도 합니다. 해리포터 진짜 재밌죠. 그러면 윤지양이 재밌게 읽었었던 판타지 소설은 어떤 게 있어요? 판타지 소설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가 있어요? 소설을 뭐 읽는데 단계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네. 막 판타지 하면은 거부감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민희 작가님의 세월의 돌이나 룬의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으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읽어본 후에는 이제 굉장히 전문적이네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좀 거부감이 좀 덜 들어요. 네네. 그래서 판타지 소설 읽으면 막 마법이나 엘프나 요정 같은 이상한 네네. 단어 많이 나오는데 적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좀 더 뭐랄까요, 자극적인 거를 이제 읽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읽은 건 테메레르인데요. 네. 테메레르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용이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내용이거든요. 용이 군대랑 용이 전쟁 얘기예요. 신선하네요. 그러면 윤주양은 그런 책을 어떻게 골라요? 제목을 보고 골라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5글자로 된 책을 좋아해가지고. 5글자로 된 책이요? 네. 근데 테메레를 읽으셨다면서요? 4글자인데요? 예외가. 그렇게 도서관에서 제목이 마음에 드는 책을 쭉 뽑으면 네네. 한 8권 정도 되거든요. 맞네요. 네. 자리에 앉아서 읽고 싶은 걸 먼저 골라서 읽어요. 그러면 하루 동안 한 4권 정도밖에 못 읽어서 나머지 책들은 다시 꽂아놔요. 하루에 4권을 읽는 것도 대단하네요. 저는 4페이지나 읽을까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를 부탁해 평점과 한 줄 평을 할 시간인데요. 우선 5점 만점에 몇 점? 5점이요. 인생 책이니까요. 좋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평점 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엄마를 부탁해는 나에게 네모다. 잠시만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게스트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엄마를 부탁해는 오답지다? 오답지다. 네. 오답지다가 어떤 말이죠? 쉽게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 책을 보면 가족들이 모두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엄마에게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서 오답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답지다. 네. 좋네요. 이제 아쉽지만 윤주 씨랑은 헤어져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치 판타지 소설 읽은 것처럼 시간 빨리 갔죠?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의 손님 1호학번 김윤주 씨의 인생책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였습니다. 오늘 윤주 씨랑 이야기하면서 저도 엄마 그리고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 만큼 윤주 씨가 말하신 것처럼 관심 분야인 책을 찾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또 2주간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배치 못할 것 같아요. 모두들 중간고사 잘 치시고 다음 이 시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의 아나운서 박동우, 작가 박소연, 엔지니어 박도홍, 윤동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작은 책방에서 기다릴게요. I feel I love you. I think I need you. 세상 모든 게